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부동산 분위기가 제일 좋다가 어제 제목이었는데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급추락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저가 매물 막 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부산 매수 심리 대선 이전에 42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급추락하는 현상 보이시나요? 잠깐의 반등, 대선 이후에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매수 심리는 타 광역시를 압도한다. 자, 댓글 한 개 남겨주셨는데요. 베스트 성준님께서 부동산 소유시 무조건 하락하고 일본 따라 집값 폭락하고, 제가 일본 따라서 한다는 현상은 일본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일본 버블 시에 우리나라의 버블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뤄봤는데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노후가 비참할 거다.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하락? 지금 저는 그냥 하락 현상을 그냥 중계를 해드리는 거지,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중계해드릴게요. 자, 50년 초장기 주담대까지 DSR 규제 풀어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변칙적으로 나온 것이 40년 50년 주담대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하락한다는 말만 믿고 사지 않으면 노후가 비참할 거다. 근데 50년 주담대를 받으면 노후가 비참하다? 노후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비참한 생활이 50년간 지속된다. 20대가 70대까지 갑니다. 이해합니다. 자, 근데 막 내가 40대 50대다. 근데 50년을 대출받아서 100세까지 갚아야 된다. 이 100세 시대가 100세까지 빚을 갚으라고 나온 100세 시대는 아니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산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하는 날 39,850건. 4만건 다음 주 되면 이제 4만건 위에서 계속 고정될 것 같아요. 전세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하는 날 9,721건, 연초 대비 10%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요. 월세 물량은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연초 대비 물량이 감소해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그래도 전세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 임대 물량 증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전세 시장 관련해서는 다시 특별 방송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충격 아직 오지 않았어요. 90건. 대구가 오늘 거래량 21건이었어요. 거래량 충격 한번 왔어요. 부산 거래량 충격 왔을 때 심할 때 40건대였거든요. 또 이런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90건이지만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받아준다. 하지만 받아주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다. 5월의 거래량은 적어요. 5월의 거래량 적습니다. 4월 거래량보다 5월 거래량은 항상 많아왔는데 올해는 적은 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가격 상단 부분, 야, 부산 부장 봐라, 시장 분위기 좋잖아. 요 억 단위의 하락, 38억이나 37억이나 이건 거의 뭐 같다고 보고요. 9억까지 갔던 물건이 1억 4천 하락, 한 15% 정도 하락했는 거래 나타나고요. 보합 수준의 거래도 눈에 띄고, 억 단위의 하락, 경남 1997년 좀 오래된 아파트, 좌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 억 단위의 하락, 현대 1차 10% 가까운 하락, 화명 2차 현대 10% 가까운 하락. 야, 니 하락만 이야기할래? 네,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좀 페이지 수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서면 롯데캐슬 15% 이상 하락, 요거는 한 5% 정도 하락, 15% 정도 하락, 뭐 5% 정도는 보합을 하고요. 한 10% 정도 하락. 이것도 뭐 보합 수준으로 보고요. 하락이 훨씬 더 많은 비중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 10% 가까운 하락, 요거 30% 가까운 하락. 상승은 한 5%, 6%, 그 정도 상승, 7, 8% 상승도 있고요. 가격 하락 부분, 제가 상단 부분 보여드리면 그래도 신고가는 나와요. 이 자산의 양극화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현상? 그거 흔히 말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생겨나요. 3천만원, 3천만원 요런 식의 하락이지만 요것도 거의 한 10% 가까운 하락이다. 자, 가격 3억 밑으로도 내려가 봅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한 10% 정도 가까이 하락했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거는 한 20%, 쌍용 수익 다 넘으면 20% 가까이 하락했는 부분도 보이고요. 가격 낮은 부분 막 던지는 현상들 막 10%, 20%
이렇게 10%, 20%씩 막 떨어지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 종부세라는 것, 이 나라에서 뭐 어딘가요? 뭐 민주당에서 종부세법 관련해가지고 뭐 다시 뭐 입법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세하게 뜯어놓은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 그 전에 뭐 공정시장가액 반영할 때 뭐 공정시장가액 뭐 비율 이런 걸 조정하고 해가지고 세율을 낮춰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걸 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삭제, 시세, 실거래가 시세, 요 시세를 반영해서 공시지가 아니에요. 공시지가 부분을 반영한다 해서 공정시장가액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오히려 종부세가 누군가는 폭탄을 맞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물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정리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 누군가는 받아주는 현상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가 거래도 실종되는 현상들 나타납니다. 10% 정도 하락했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신고가 10% 가까운 비율을 이루지만 크게 상승하는 부분 보이지는 않죠. 10% 이상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에요. 똑같은 3천만 원이 하락했는데 3억짜리가 3천만 원 하락하면 10%지만 2억 3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 하락하면 15%거든요. 금액 뭐 2, 3천만 원밖에 하락 안 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비율 10%를 넘어가더라는 거죠. 화단동, 괴정동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거래가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또 29평, 37평. 나홀로 아파트 좀 되나봐요. 나홀로 아파트 좀 가격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은 어쨌든 거래가액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 거의 30% 가까운 하락, 20% 이상을, 이것도 30% 가까이 되네요. 이 정도 큰 하락들도 가격 하단 부분에 나타난다. 집 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 집을 사기는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 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근데 신고가를 형성하고 사는 것보다는 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매도할 수 있는 매도의 이점은 있지만 매수의 이점은 딱히 없는 시점이에요. 뭐 이게야 뭐 대출 더 많이 내준다. 고금리를 떠안고 내 대출 그건 혜택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매도자한테는 감세라는 혜택을 줍니다. 이럴 때 10%, 2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지금 하락만 지금 계속 표시를 해드려도 이렇게 많아요. 가격 하단 부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던져요. 20%, 10%, 35%, 20%이 비율로 일일이 다 적기에도 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락들이 가격 하단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20, 30% 우스운 하락들, 이거 법인 투자자들 아이고야 공시지가 1억이야 요거 짧게 치고 빠져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종부세라는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하단 부분 계속해서 큰 하락들 거의 10% 이상 하락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하락들도 가격 하단 부분에 많이 뛰죠. 이게 왜 팔까요? 종부세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자,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올라갔지만 다시 건당 대금 떨어지고 있다. 야 10억짜리 이상 아파트들이 부산에 질비한데 건당 거래대금이 3억도 채 안 된다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좀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저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월, 4월까지는 분위기 살리고 되었지만 5월까지 살려나가고 그 이후까지 살려나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6억 이상 거래량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가 매물의 거래가 상당하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차트는 아랫부분으로 거의 60%대까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약 3,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대출도 잘 나오고 이번엔 살까? 하고 가격이 좀 떨어졌네?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가의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한 8%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2건 중에 신고가는 없는 하루였어요. 큰 폭의 하락 보이시죠? 거의 2억 가까운 하락. 누군가는 2억을 더 비싸게 사고 누구는 2억을 더 싸게 사고 이런 것에서도 나중에 무조건 예전에는 사기만 사면은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고가에 산 사람과 저가에 산 사람의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기왕 사야 된다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112건 중에 14건. 이 기간의 거래량 제가 집계를 당분간 좀 쉴 예정입니다. 이 별로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비율 10% 살짝 넘어섰고 앞으로 거래 신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높아집니다. 신고율 이야기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 부분 좀 빼드릴게요. 전세 가격 앞자리가 억 단위의 자리가 바뀌어 나간다. 굳이 갱신이 아니더라도 이 바뀌어 나가는 현상들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바뀌어 나가는 현상들, 갱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 금리의 여파 때문에 이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추후에 금리 가격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대구의 모습에서 관찰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쳐나가고 있는데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전세 가격 차이. 임대인, 갭 투자한 임대인,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 준비하세요. 임차인 더 싼 전세로 찾아갈 수 있어요. 평균 전세 가격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짚어드렸고요. 월세 거래량 104건, 전세 거래, 월세 거래 전반적으로 갈색선. 네. 여기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월세가 전세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58만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